네, 이번에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. 설이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요. 식료품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. 네,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달걀값은 물론이고 각종 바구니 물가가 부쩍 올랐습니다. 자, 김혜인 기자, 명절 준비하시는 분들 한숨이 절로 나오겠어요. 앞서 보신 것처럼 달걀값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. 30개들이 한 판에 10,000원 넘는 곳이 워낙 많으니까요. 네. 그 밖에 이제 채소값도 급등을 했습니다. 네. 경제부 오대성 기자 보도의 일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. 1년 전만 해도 2,300원이었던 배추 상품 한 포기가 3,200원. 지난해 1,300원에 팔리던 무 상품 한 개 값은 무려 3,000원을 넘어섰습니다. 1년 전엔 무 한 개를 살 수 있던 돈으로 지금은 반 개를 사기도 어렵습니다. 당근 1kg의 가격도 5,940원으로 2배 올랐습니다. 네, 채소값이 급등한 거는 겨울 채소의 주산지, 이 제주에서 수확량이 지난해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인데요. 정부는 채소류의 비축 물량을 대폭 풀어서 공급량을 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. 네, 조금 전에도 달걀값 이야기했지만 미국산 달걀이 곧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죠. 그렇습니다. 좀 전에 똑기자 꿀정보에서도 다뤘는데 14일, 이번 주 토요일이죠. 오전 9시에 100톤, 또 밤 11시에 100톤. 이렇게 해서 200톤이 화물기 편으로 들어옵니다. 16일, 또 18일에도 각각 100톤씩 총 400톤 분량인데요. 지난주에 국내 유통업체가 미국 현지 업체와 신선란 수입 계약을 한 결과 들어오는 달걀입니다. 현재 LA뿐만 아니라 시카고 등 미국 여러 도시에서 이 달걀을 국내로 수입하고 또 수송하는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요. 미국산 달걀을 수입하겠다는 국내 업체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자, 이 달걀 수입과 관련해서 좀 가장 궁금한 게 가격이 얼마나 될지. 그리고 또 이게 수입에서 들어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. 그럼 이거 믿고 먹을 수 있는 건지 이게 제일 궁금해요. 먼저 가격부터 살펴보면요. 그러니까 수입 달걀 원가, 또 운송비, 국내 유통비용 이걸 다 합했을 때 개당 316원 정도에서 소매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 대형마트는 그 가격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. 지금 대형마트에서 30개들이 달걀 한 판 가격이 한 평균 8,000원 정도인데 계산하면 이제 한 개당 가격이 260원 안팎이 됩니다. 그러니까 수입 달걀이 개당 310원대 중반에 들어온다면 비싼 거를 누가 사겠냐라는 입장인데요. 물론 달걀 한 판당 10,000원이 훌쩍 넘는 동네 소매점도 늘고 있으니까 미국산 달걀이 전혀 매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대형마트는 관망하는 모양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또 유통기한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. 냉장 보관하지 않고 실온 상태로 보관할 경우에 달걀 유통기한이 산란날 이후에 30일이라고 하는데 미국 농가에서 출하해서 또 국내 시장 식탁에 오르기까지 정확히 얼마가 걸릴지 정부가 이 부분을 속 시원히 해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요 며칠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요. 난방 안 할 수는 없고 또 난방비 걱정은 되는데 난방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. 2015년에 서울의 가구당 월 평균 난방비가 15만 원이 넘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금액인데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, 보일러 돌리실 때요. 가습기가 있으시면 함께 트시면 좋습니다. 가습기 켜면 습도가 올라가죠. 실내 수증기가 생성된다는 얘기인데 수증기에 의해서 공기순환이 빨라져서 방이 그만큼 더 빨리 따뜻해진다고 합니다. 공기 속 물방울이 열을 더 오래 간직해서 실내 온도도 더 천천히 떨어지고요. 보일러 가동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겠죠. 두 번째, 이건 많이 아실 텐데 창문에 커튼이나 뽁뽁이라고 하는 에어캡 설치하시고 바닥에는 카펫 까시면 좋습니다. 실내 온도를 2도에서 4도 정도 올려주고 난방비도 10에서 20% 줄여준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외출하실 때 보일러는 외출 모드로 하시면 좋습니다. 아예 꺼버리면 전원 다시 켜고 보일러 물 데우기 위해서 많은 양의 가스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명절이 다가오면요, 전이나 튀김처럼 기름으로 요리할 게 많은데요.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기름이 너무 달궈져서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. 문제는 불을 끈다고 물을 붓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자칫하면 더 큰 불로 이어집니다. 김경진 기자가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집안을 삼킨 화막. 시작은 기름이 담긴 냄비였습니다. 최근 3년 동안 식용유에서 불이 난 사고는 760여 건.
기름은 온도가 오르면 스스로 불이 붙기 때문에 잠깐만 자리를 비워도 위험합니다. 식용유를 불에 달군 채 실험을 해봤습니다. 10분 만에 온도가 360도를 넘더니 저절로 불이 붙었습니다. 갑자기 불이 나면 대부분은 물부터 찾습니다. 불이 났다.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으세요? 가까운 주변에서 물을 찾아서 물을 뿌려서 불을 끄려고 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기름에서 불이 났다면 물을 뿌리는 것만은 피해야 합니다. 기름이 타는 냄비에 물 반 컵을 넣어봤습니다. 물과 만난 기름이 폭발음을 내며 불이 크게 번집니다. 부은 물이 수증기화돼서 유증기와 섞이면서 화재가 더 확산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게 되고요. 기름에 붙은 불은 일반 소화기로는 잘 꺼지지 않기 때문에 주방 전용 특수 소화기를 쓰는 게 좋습니다. 가정에서는 주방 전용 소화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문데요. 그런 경우 이렇게 배추처럼 잎이 넓은 채소를 넣는 것으로도 불을 끄는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배춧잎이 산소를 차단하고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. 마요네즈도 쏟아 부으면 기름 표면에 산소를 차단해서 불을 끌 수 있습니다. 굵은 소금과 베이킹소다, 큰 뚜껑 등도 급할 때 소화기 대신 쓸 수 있습니다.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.